이번 시간에는 수학 100쪽, 101쪽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1번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해서 준비물 5번을 꺼내보면 자 이렇게 생긴 붙임딱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모양과 같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원의 넓이를 구할 때 어떤 도형의 넓이를 이용할 수 있는지 말해보세요. 자 그래서 아래를 보니까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서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 또 이어서 붙였더니 점점 평행사변형 모양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계속 작게 등분을 해서 많이 등분을 해서 만들어 보니까 점점 직사각형의 형태가 되더라. 이런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원을 다음과 같이 잘라서 이어서 붙여보세요. 자, 해서 여기 부분을 한번 이어서 붙여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8등분 한 부분. 자,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고, 자, 그 다음에 다른 색깔, 자, 이렇게 붙여주고, 자, 이렇게 붙여주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렇게 붙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붙여주고, 그 다음에 또 붙여주고, 그 다음에 또 붙여주고, 약간 삐뚤어졌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붙여주고, 그 다음에 또 붙여주면, 자, 지금 원이었던 게 살짝 평행사변형 같은 느낌으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등분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16등분.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춰서 붙여주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붙여주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붙여주면, 자, 이런 식으로 붙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점점 지금 8등분에서 16등분이 된 건데, 자, 여기서는 조금 이렇게 원의 테두리 모양이 컸었다면 여기선 점점 작아지고 있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점점 잘게 등분을 할수록 점점 직선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가던 빨간색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더 얇게, 그 다음에 거의 직선과 가깝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평행사변형에서 여기서 더 뭐 128등분, 256등분을 하게 되면 점점 여기도 비껴 있는 게 점점 수직으로 가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거의 직사각형과 같은 형태의 도형이 생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해서 지금 원이었던 게, 처음에 원이었던 게 마지막에는 거의 직사각형의 형태와 같아졌다. 그러므로 우리는 넓이를 직사각형 구하는 넓이를 아니까, 자, 이거 뭐죠?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이렇게 구하면 거의 같다. 이 원리를 통해서 원의 넓이를 구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면 원을 한없이 잘라서 이어 붙이면 직사각형이 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곧 원의 넓이가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사각형의 가로는, 자, 가로는 요 부분이죠. 그쵸? 요 부분인데, 자, 잠시 왼쪽으로 돌아와서 보면, 자, 가로 부분, 이거를 기준으로 한번 봤을 때 빨간색 부분이죠. 빨간색 부분. 자, 이 원의 둘레인 원주의 절반만큼이죠. 위에 부분이. 그죠?
그리고 나머지 아래 부분도 여기 이쪽 부분에서 있어서 얘네 두 개를 합쳐야 원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네 둘이를 합쳐야 원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직사각형의 가로 이 부분은 원주의 절반이겠죠. 그렇죠? 얘네 둘을 합쳐야 원주가 되니까 이 하나는 원주의 절반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원주를 절반만큼 표현한 게 곱하기 2분의 1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로 부분, 여기 부분은 여기 부분과 같죠. 그쵸? 이렇게 잘랐던 부분들이니까. 그죠? 그러면 요게 나타내는 거는 반지름이죠. 반지름. 그쵸?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한다면, 자, 원의 넓이는 지금 직사각형이 됐으니까, 자, 반지름 곱하기 얘를 곱해주면 되죠. 원주 곱하기 2분의 1이 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원주가 나타내는 것이, 자, 지름 곱하기 원주율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이어서 써주면 이제 여기 다시 반지름이 오는 거고요. 곱하기 그 다음 요 부분까지 써주면 2분의 1까지 써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한 부분이 이제 여기와 여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부분 지름 곱하기 2분의 1이 나타내는 바가 뭐냐? 그럼 지름의 절반이니까 지름의 절반 2분의 1만큼이니까 역시 이게 여기서 반지름이 되는 거죠. 반지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반지름부터 먼저 내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반지름도 되고, 그 다음에 아직 안 쓴 원주율을 마지막에 써준다면, 자,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원의 넓이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주율을 얘기할 때 3.14라고 많이 얘기를 해서 반지름 곱하기 3.14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의 넓이를 이렇게 많이 외울 텐데 반지름 곱하기 3.14가 원의 넓이이다. 이렇게 많이 외우게 될 텐데 이게 나오는 과정은 삼각형으로 원을 잘게 계속 많이 잘라서 직사각형으로 만든 다음에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정리해 보니까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 자전거 표지판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원주율은 3이다. 이렇게 되고, 자, 원의 넓이 여기 이 부분 통해서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60은 지금 지름이니까 반지름은 30cm가 되죠. 그러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30 곱하기 30 곱하기 원주율. 자, 근데 여기서는 3으로 쓰라 그랬으니까 3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구하면 900 곱하기 3이 되고요. 이거는 2700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2700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되면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식으로 써면 80의 절반 40 곱하기 그다음 원주율 3. 그러면 이거 다시 써보면 40 곱하기 40이 1600이니까 1600에 3 곱하면 4800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4800 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공부했는데,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학 익힘 70쪽, 71쪽을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 영상에서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